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가 공개된 뒤에도 줄곧 부인하던 입장이 특검에 가서는 바뀐 건데요. 다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통화 며칠 전에 먼저 통화한 건 고인이 된 장제원 전 의원이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첫 소식 이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새벽까지 조사를 받은 윤상현 의원은 취재진에게 성실하게 조사에 응했다고 답했습니다. 평상시에 뭐 얘기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해서 제가 아주 성실하게 진실되게 대답했습니다. 그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이야기한 적 없다던 기존의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대통령이 김영선을 공천 줘라?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통화 시점은 2022년 5월 9일 무렵으로 지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해서 김영선이 좀 해주라 했다고 언급한 날입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맞네.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5월 초, 고 장제원 전 의원에게 먼저 김영선 공천이 당선인 뜻이라는 전화를 받았고 며칠 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장 전 의원과 통화했는지 확인하길래 잘 논의해보겠다고 했더니 그럼 됐다고 하고 통화가 끝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윤 의원은 김 전 의원 공천이 공관위원 투표를 거쳐 결정됐다며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천 개입은 미수에 그쳤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각각 내일과 다음 달 6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은 앞서 보신 문제 재보선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이 대표가 공천 개입 의혹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었는데요. 이어서 차현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노원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 앞 상자를 든 특검 수사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수색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저 제시를 못 받아가지고서. 잠시만요. 지역구인 경기도 화성시의 이 대표 주거지와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 등에도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이 대표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윤상현 공관위원장과 함께 선거 전반을 관리하는 국민의힘 당대표 신분이었습니다. 2022년 4월 초엔 명태균 씨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5차례에 걸쳐 전달받았고 공천 발표 직전에도 명 씨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전반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앞서 지난 16일 특검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내용을 제출한 바 있다며 수사에 협조해온 이 대표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게 적절한 공무집행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계속 시종일관 떳떳하다는 입장이고 공천에도 어떤 그런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게 없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는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이 대표에게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요구했다는 이른바 7불사 회동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대선 기간 자신의 발언으로 궁지에 몰렸다가 약 2달 만에 당대표로 복귀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또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정치적 망신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98%의 동의를 얻어 당대표 자리에 오른 이준석 대표. 특검의 압수수색 당시 방송 출연 중이던 이 대표는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참고인 신분이신 거잖아요. 예.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기가 공교롭다. 오해 살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 특검이.
참고인 신분이지 않냐는 진행자 질문을 그대로 넘겼지만 압수수색 당시 이 대표는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기자들의 확인 요청에도 이 대표 측은 오전 내내 답변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 시점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혁신당은 첫 최고위원 회의를 취소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도 정치적 오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급하게 추진할 사유가 있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현행범도 아니고 지금 급작스러운 상황이 아닌데 말씀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설명보다는 특검의 망신주기라는 주장만 내세운 겁니다. 정치권에선 발뺌하지 말라, 반칙과 부정으로 성장한 정치는 빠르게 몰락할 것 등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의 적반하장식 태도는 과거에도 반복돼 왔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성폭력성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을 당시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여론이 악화하자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습니까? 세대와 남녀,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으로 편가르기 정치에 주력하면서 성장해온 청년 정치인 이준석.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경마장역입니다. 각종 논란에다 특검의 강제 수사까지 겹치면서 이 대표는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당시 그 부인이 착용한 것과 같은 모양의 목걸이를 확보해 분석 중인데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인 측은 또다시 입장을 바꿔서 논란이 된 장신구들이 모두 모조품이라 해명하는 걸로 전해지는데, 설령 그렇다 해도 대통령 부인이 왜 알만한 명품의 모조품을 첫 해외 순방 무대에서 착용했는지, 그게 어째서 그 오빠의 인척집에서 나온 건지 의문투성입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 그 당시 가격 6천만 원대에 달하는 반클리프 앤 아펠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까르띠에로 보이는 팔찌와 티파니 앤 코로 보이는 브로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00만 원이 넘는 보석류는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최근 논란의 귀금속 가운데 당시 착용한 걸로 추정되는 목걸이를 확보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의 인척 집을 압수수색하다 발견한 겁니다. 특검은 오늘 김 씨를 불러 목걸이의 출처 등을 물으며 진품인지 모조품인지 여부도 함께 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 측의 입장이 계속 바뀌어왔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당시 대통령실은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매한 것으로 금액이 재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여사도 최재형 목사가 몰래 촬영한 영상에서 빌린 제품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해외 순방 간다고 최소한 악세사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 어쩌다 해가지고 빌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런데 김 여사 측이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장신구들이 모두 모조품이고 김 여사가 하나는 소상공인에게, 반클리프 앤 아펠 모조품 등 다른 2점은 해외에서 구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목걸이가 왜 김 여사 자택이 아닌 오빠의 인척집에서 나왔는지가 의문입니다. 김 여사 측은 모조품을 사서 지인에게 선물했다가 순방 당시 잠깐 다시 빌려서 착용했다는 취지의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가 정상의 해외 공식 일정에서 영부인이 모조품을 착용했다는 논란이 일 수 있는데도 모조품이라는 해명을 내놓은 겁니다. 김 여사 소유의 진품이라면 허위 재산 신고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선물용으로 소량의 모조품을 해외에서 사온 경우엔 특별히 적용할 만한 법규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핵심 피의자죠. MBC 취재팀은 윤 전 대통령 처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의 행방을 추적해왔는데요. 김 씨의 동선이 일부 확인됐는데 이 베트남과 태국을 오가던 김 씨가 베트남에서 또다시 종적을 감췄습니다. 베트남 현지에 연결하겠습니다. 자, 유서영 기자. 지금 김 씨가 머물렀던 호텔에 나가 있는 거죠? 네, 제 뒤에 있는 호텔이 김 씨가 주말까지 묵었던 곳입니다. 지난 12일에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떠났던 김 씨가 다시 이곳 베트남 호치민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바탕으로 행방을 수소문해봤는데요. 김 씨가 최근 이 호텔에 자녀와 함께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난 26일 새벽 급하게 다시 거처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의 한 5성급 호텔.
경비원이 출입문 앞에 상주해 숙박객이 아니면 출입이 어렵고 카드키 없인 엘리베이터도 누를 수 없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대한 김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팀은 김 씨 본인은 물론 변호인 등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김 씨는 또다시 거처를 옮겼습니다. He checked out this morning. We're not sure about this one, but right now it's empty. 김 씨가 호텔에서 사라진 시간은 26일 새벽 1시 반이었습니다. 자, 새벽 1시 반에 호텔을 떠났다. 해외 도피가 좀 더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요. 특검이 이미 이 베트남 당국과 계속 협력을 해서 김혜성 씨의 행방을 쭉 파악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김 씨의 행방이 추가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 취재팀은 김 씨의 위치를 확인하자마자 특검 측에 곧바로 알렸습니다. 특검은 이미 베트남 현지 수사당국과 협력해서 김 씨 행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또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거처를 마련했다 해도 베트남 숙박업소들은 외국인 투숙객이 오면 반드시 공안에 거주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 있다면 김 씨가 완전히 종적을 감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난 4월 20일 출국한 김 씨의 해외 도피는 이제 곧 100일째를 맞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차명법인으로 의심받는 업체의 사내이사인 부인의 출국 금지를 풀어주면 한국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죠. 김건희 여사의 첫 출석 조사도 다음 주로 다가온 상황인데요. 그 전에 특검이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MBC 뉴스 유상입니다.